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거의 뭐 처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사건들이 뭉쳐서 지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오늘은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저녁 8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녹화 다 하고 업로드할 때는 한 오후 9시나 10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무려 12.5% 하락을 했습니다. 24,0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주일 전 대비해선 3%라는 참 안타까운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더욱더 심한데요. 전날보다 16.16% 하락한 1226달러, 일주일 전 대비해선 무려 35%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시가총액 7위로 내려왔죠. 12.11% 하락하며 0.45달러대, 리플 XRP의 경우는 시가총액 8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날 대비 10.07% 하락하며 0.311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9%,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5.3%로 여전히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물 시장이 요동을 친다면 선물 시장 또한 이제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 선물 투자자분들은 과연 단기적인 관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48%, 숏 포지션이 50.52%로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보는 비율이 조금 더 많으며, 2위의 FTX 거래소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1.6%로 다소 높습니다. 3위의 비트게이트 거래소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0.52%를 나타내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번 주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 관련 주목할 포인트 5가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셀시우스발 ST 이더리움 연쇄 청산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조금만 더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움직임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됨에 따라 이제 시장의 예상치였던 8.3%보다 0.3% 높은 8.6%가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말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었구나, 더욱더 물가가 상승하며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틀 뒤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0.50%포인트 이제 빅스텝으로 많은 분들의 예상이 지속이 되었는데, 이제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시장의 우려가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틀 뒤에 가격의 변동성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 비트코인과 역의 상관관계 지속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을 보게 되면은 네이버를 기준으로 지금 1달러당 1287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달러 인덱스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분석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자리를 매김하였죠. 일단은 역의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9월까지 남은 세 번의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 매도 압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가 확산이 된다. 이는 제가 매일같이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포인트를 넘기가 이제 점수가 20포인트를 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이제는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 지금의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추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가격이 폭락을 함에 따라 오히려 지금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이 선물의 거래량이 최근 근래 1개월 내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단기 트레이더 분들의 이제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죠. 참 안타까운 시장의 모습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사는 오늘 이제 월요일 오후 2시 10분쯤에 나온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는 25,000달러를 이탈했는데 이때 당시 만약 25,000달러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이 리포트에는 비트코인이 주요 구간인 25,000달러 이탈 시에 다음 2만 달러 초반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더욱더 하락세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어서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9월에서 10월 이제 4분기 정도의 추세 전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이더리움의 가격이 2,083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게 되면 1,225달러, 1,219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2,085달러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70에서 8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 가격이죠. 이러한 전망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메이커다오 볼트의 경우는 평단가 1,155달러에 이제 6.5만 개의 이더리움을 대량 시장에 이제 던져버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특정 메이커다오 볼트가 부채 상환 및 청산 리스크 완화를 위해 6만 5천 개의 이더리움을 개당 평균 1,155달러에 매도했다. 이로 인해 15만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오아시스에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더리움의 약세에 관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니스왑의 경우는 고래들이 대출 상환으로 인해 이더리움을 대거 매도함으로써 한때 1,000달러를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이제 대규모 이체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7,000개의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었는데 일단 통상의 이제 이러한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이다.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현재 가격이 두 자릿수가 넘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저 또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장기 홀딩을 위한 이체일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비단 저만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또한 참 아이러니한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또 비트코인의 해시 레이트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통상의 이제 해슐레이트가 최고치 경신, 해슐레이트의 상승은 통상의 메커니즘을 바라볼 때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 비용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며 채굴 비용의 상승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통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조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를 시그널이다라고 바라보긴 조금 힘들죠. 최근에 이런 소식들 많이 나왔습니다. 채굴자들이 계속 던지고 있다. 조금 더 하락하면 채굴자들이 마이너를 이제 채굴기를 돌리는 게 오히려 이제 손해인 상황들에 도달한다라는 소식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지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채굴 난이도가 급락을 해서 해슐레이트가 다소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한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주봉 RSI가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대 강도 지수이죠. 2018년 이후로 RSI가 처음으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매도 거래량이 매우 적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반전을 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매수자들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인 것 같다.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저점에 다 다다랐다. 이제 팔 사람들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보겠지만 시장의 두려움을 잠식시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4년 초까지 신고점 경신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피터 브렌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피터 브렌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온 대로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기조를 보았을 때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처럼 무조건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무지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참고를 하는 인물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다. 주봉 차트 기준 고점을 높지 못하면 이제 12,7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12,700달러라면 지금의 가격 대비 무려 50% 하락해야 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또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2만 달러 지지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2020년, 2019년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2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 그 저항선에 수도 없이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다가 2만 달러를 넘자마자 거의 비트코인 가격 기준 2만 8천 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랐던 적이 있죠. 그 말인즉슨 그때는 강력한 저항선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지지선이다. 2만 달러가 이제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을 일으킨 요인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얼마 전에 이더리움의 리도 파이낸스 스테이킹 자산인 ST 이더리움의 가격이 디패깅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도 파이낸스의 경우는 커브를 제치고 TVL 기준으로 1위의 디파이 프로토콜, 그만큼 견고한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여기에서 디패깅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난 5월 이제 루나 사태로 떨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에 더욱더 가속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지나지 않았는데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셀시우스에서 이더리움이 급락을 하며 뱅크런 우려에 출금이 중단됐다. 이제 셀시우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 먹튀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 전반에 다시 한번 폭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넥소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셀시우스 인수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암호화폐 생태계 안정을 해야 되니까 어제 셀시우스 팀의 지원을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셀시우스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넥소 팀은 하지만 우리는 셀시우스 고객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도울 수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넥소는 탄탄한 유동성과 자본을 바탕으로 언제든 셀시우스의 담보대출 포트폴리오 등 남은 적격 자산을 인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셀시우스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테더사도 살짝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 이 셀시우스가 테더사로부터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대출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현재 환율로 바꾸었을 때 1조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죠. 이에 대해서 테더사에게 많은 질문이 갔던 모양입니다. 너네들은 지금 셀시우스가 좀 일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손해보는 거 없냐? 혹시나 USDT도 디패깅이라든지 지난달에도 거의 5% 넘게 디패깅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너네한테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갔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공식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셀시우스 투자 비중이 적어서 이제 준비금 영향은 없다라는 언급 확실하게 내놓았는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참 답답함이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악재가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다, 좀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트론 스테이블 코인 USDD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난 5월 당시 이제 루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좀 양분되는 의견들이 있었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일본의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법정화폐, 실물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는데 이 트론 재단에서 이제 USDD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그때 루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괜찮게 운영이 되나 싶더니 드디어 이제 사태가 좀 안타깝게 터진 것이죠. 이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 USDD가 2%포인트 디패깅 나는 이제 사태까지 발생이 되면서 리도 파이낸스, 셀시우스, 트론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이 3중고가 현재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트론 다오의 경우는 이 USDD를 방어하기 위해 6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트론을 매집하고 있다, 준비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루나 사태 때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했던 모습과 거의 겹쳐 보이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한 2시간 정도 뒤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트론다오 리저브에서 USDD 패깅 방어를 위해서 7억 USDC를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방금 전 2시간 전만 해도 640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제 7억 하나로 바꾸면 8,400억 원,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을 갑자기 추가 투입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시장 상황이 좀 쉽지가 않다. 트론도 망하는 거 아니냐, 제1 루나 사태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제 저스틴 선이 트론의 창업자이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는데 이
트론의 선물 매도세에 대응해 20억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억 달러면 현재 환율로 바꿨을 때 거의 2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대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선물 트론 마켓 내 약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트론 리저브 다운은 숏 세력과 싸우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 그들은 24시간도 못 버틸 것이고 숏 스퀴즈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 8,400억 원, 그리고 670억 원, 거의 3조가 훨씬 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한 공방이 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졌는데 이러한 사태들이 겹겹이 터지면서 참 암호화폐 시장 지난 2018년보다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CME 패드 워치에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5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9월까지 기준 금리를 2.75%로 전망이 이제 2.75%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번은 75bp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것저것 글로벌 매크로적인 이제 경제 상황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문제가 터지니까 이 주식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장의 모습에 이 투자자분들의 두려움이 만연한 시장 상황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날 대비 3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제 11포인트를 나타내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도 엊그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계속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참 아쉬운 게 이 단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재료가 정말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이게 기약이 없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도 6월 초쯤에 이제 슬슬 해제하는 것 같더니 다시금 봉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원투펀치 날리는 이런 현상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가중이 되고 있으며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2타, 3타, 4타가 계속 터지고 있죠. 리도 파이낸스, 셀시우스, 트론, USDT, 알고리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딥패깅 사태까지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그래도 악재가 호재로 바뀌면서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 정해진 다음에 미 SEC와 지금 리플사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정식 승인이 나게 되게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힘든 시간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